예, 어제 예고드린 것처럼 하나대투증권 박문환 이사와 함께 6월 달에 글로벌 이벤트와 또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월 달에 저희가 눈여겨 지켜볼 만한 것들, 각종 글로벌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 지표는 다 중요하겠죠. 이번에도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근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자꾸 변합니다. 중요해지는 지표가 따로 있죠. 일단 언제나 가장 먼저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네 수출 동향과 살짝 지연되면서 거의 동행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달엔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그 다음날 또 발표됩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강하게 유인했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난 23일 발표됐던 중국의 PMI 수정치였죠. 제조업 지수입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3일 날에는 HSBC PMI 지수가 확정치 발표가 됩니다. 당연히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지표들은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경제 지표들은 고만고만합니다만 6월 1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니켈 값이 40%나 올랐죠. 커피 값은 급등 수준이라서 아예 수매를 포기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외 곡물들도 알게 모르게 다 올랐죠. 유가도 곰실곰실 올라서 $100를 넘겨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물가의 상승이 5월에 드러나게 되면 이 지금까지 디플레이에 젖어 있었던 시장에 살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략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지표는 이 정도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경제지표 외에 좀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ECB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로벌 임팩트, 좀 이슈들, 이벤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벤트만큼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ECB의 통화정책 발표입니다.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드라기 총재는 입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 왔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한 것은 없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베이 대상 중에서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6월 ECB 회의에서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로만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 시장의 실망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이유는 드라기의 발언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드라기는 어차피 시장에서 반을 믿고 반을 안 믿었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통화 완화에 극구 반대해왔던 독일의 바이트만 총재까지도 그동안의 입장과는 전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요번엔 조금 다르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이트만이 ECB의 통화 정책에 반대했던 이유는 물가가 오르면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실질 가치를 낮추게 되기 때문에 손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자 입장인 독일이 오히려 물가 하락을 두려워하고 물가 상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 채권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다도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몇 곱절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은 손이 안으로 굽는 거죠. 독일마저 찬성을 했으니 제가 봐도 이번에는 ECB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요한 것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흡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호재라고 할지라도 그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미 충분히 알려진 ECB의 통화 정책이 만약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수준이라면 시장은 다소나마 격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ECB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라면 6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의 먹거리는 단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금 스마트카가 또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먹거리는 스마트홈에서 찾게 될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애플은 작년 11월 달에 제출했던 특허 출원서를 보면 이 홈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스마트 홈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애플은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스마트 홈에 대한 플랫폼을 발표하겠다면
그것은 안드로이드가 선점하기 전에 애플의 iOS와 아이폰을 중심으로 각 가전기기를 연결해서 iOS가 세계 스마트홈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6월 한 달은 스마트홈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6일에 발표되는 중점적인 기술의 전개 방향을 살펴봐야만 정확한 수혜주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이 닷새 간의 개발자 회의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 이제 재반 변수들, 물론 이제 박문환 이사께서는 누누이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6월달 시장 흐름을 좀 예측, 전망을 해본다면, 특히 이 코스피 쪽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뭐 기존에 계속해서 좀 좋게 보셔왔습니다. 예. 확률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참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점에서 비중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것은 이제 고점 돌파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사물 인터넷, 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때 관련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주식도 관련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장돼서 움직일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과연 이제 직접적인 막의 수의 어떤 그런 걸 꼽는다면 물론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지켜보자고 했지만 우리나라 쪽에 지금 기업들 삼성이니 대기업들 외에 시장에서 얘기되는 기업들의 어떤 이런 개발 가능성, 수혜 가능성 이 점에 대해서는 몇 점 정도 주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홈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고요. 또 진입장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걸 한번 보죠. 와이파이가 있고 블루투스가 있고 그리고 또 근거리 통신망이 있습니다. MFC라고 있죠.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물 인터넷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일단 모든 사물들이 다 이제 소위 연산기 CPU 같은 MCU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PU하고는 좀 다른데 MCU는 어떤 걸 MCU라고 그러냐면 기본적인 통제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고 어떤 메모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MCU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컴퓨터를 장착시킬 수 없으니까 MCU 칩 정도는 기본적으로 밟고 가야 되는 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예. 6월 달에 전 업종이 다 같이 지수의 전 고점을 뚫어서 다 같이 움직이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전,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은 좀 주가가 크게 좀 낙폭이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 업종의 어떤 움직임도 좀 예측을 해 주신다면요. 업종이라고 그럴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선진국 통화들이 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끝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미 다 찍어낸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ECB에서도 이제 비전통적 방법을 쓴다는 게 결국은 유동성 증가거든요. 그러면 선진 통화의 미래 방향은 결국은 평가 절하 쪽입니다. 평가 절하 쪽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자금이라든지 미국의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업종을 따질 때가 아니고 중후장대의 큰 종목군들에서 승부를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은 주로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 큰 종목군들 쪽에서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